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쉘랩 마지막 실습이죠. 오늘은 쉘랩 마지막 실습을 진행을 할 거고,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쉘랩 1, 2, 3까지 이렇게 왔는데, 첫 번째 시간을 다 구현을 해야 또 두 번째를 이어서 구현할 수 있고, 또 두 번째가 구현이 되어 있어야 세 번째가 이제 구현이 되니까, 실습 꼭 다 채워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쉘랩 3를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집중적으로 시그널에 대해서 오늘 구현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시그널 부분을 이제 조금 이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오늘 수업을 들어보시고 또 이론을 조금 더 복습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11시에 직접 호명할 거니까 11시에 꼭 그 줌으로 접속하셔가지고 네 11시에 줌으로 꼭 접속하세요. 네, 진행을 해보면 오늘 이제 해야 되는 내용은 이제 작업 관리를 지원하는 간단한 이제 리눅스 쉘 프로그램에서 프로세스 제어와 이제 시그널의 이제 마지막 실습을 구현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그라운드나 이제 백그라운드 이제 이 작업에 대해서 이제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는 것까지 관리가 되는 걸 확인해 볼 겁니다. 오늘은 이제 트레이스 8 그리고 12까지 이제 구현을 할 건데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셨으면 S 드라이버 하셔서 쉘에서 트레이스 7번까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수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구현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어차피 이번 실습을 하고 다음 주까지 이제 실습을 마무리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 오늘 중에라도 쉘랩 1, 2, 3를 다 구현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구현할 내용은 이제 send fatal signal into to foreground라고 하는 트레이스 8번부터 이제 send sig stop to foreground 잡 그리고 10번 이제 sig term to background 잡 그리고 이제 child send sig into to itself child send stop to itself인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트레이스 8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첫 시간을 통해서 이제 종료가 되는 거, 그쵸? 컨트롤 C나 뭐 컨트롤 C를 눌렀을 때 이제 종료가 되는 거. 그리고 프로세스 빌트인 퀴트 커맨드, 그쵸? 우리가 퀴트를 입력을 하면 쉘이 종료가 되는 거 우리 구현을 했었고, 그리고 포그라운드 잡을 실행을 할 때 이제 환경 변수를 출력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인자 값을 정확하게 출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싱크로나이징을 하는데 아규먼트가 없는 포그라운드 잡에 대해서 이제 웨이트 PID를 해서 종료하는 거 있었죠. 싱크를 맞추는 거. 그리고 포그라운드 잡을 이제 아규먼트가 있는 상태에서 싱크를 맞추는 거. 그리고 백그라운드 작업을 실행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포그라운드 잡과 백그라운드 잡을 동시에 실행하는 거. 이제 트레이스 6번까지 여러분들 구현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백그라운드로 실행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잡 이 빌트인 커맨드를 우리가 구현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지난 쉘랩 1, 쉘랩 2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구현을 할 내용은 이제 조금 복잡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자식 프로세스가 시그널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도 자식한테 시그널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번째 여덟 번째 트레이스를 구현할 건 뭐냐면 자식 프로세스가 부모 프로세스한테 시그 인터럽트를 보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한데 그래서 자식이 부모한테 인터럽트 시그널, 그러니까 우리 컨트롤 C 눌렀을 때 이게 인터럽트 시그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이 부모한테 강제적으로 시그 인터럽트를 보내게 되면 부모가 그걸 잡아서 시그 인터럽트 핸들러가
자식으로부터 온 시그널을 받아서 자식한테 돌려줍니다. 시그 인터럽트를 돌려줘요. 그래서 포어그라운드 잡에 돌아가고 있는 애한테 이제 시그 인터럽트를 돌려주고, 그럼 시그 인터럽트를 받은 자식 프로세스는 종료가 되겠죠. 종료가 되면 그 종료된 것을 이제 시그 차일드 핸들러가 부모가 받아서 이제 시그 차일드 시그널을 이제 부모가 받아서 시그 차일드 핸들러를 통해서 이제 자식의 프로세스를 정리를 하게 되는 게 이제 8번째 트레이스입니다. 겁내실 거 없으세요. 네, 다 구현을 하는데 도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9번째 트레이스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자식 프로세스가 부모 프로세스, 그러니까 즉 쉘, 타이니 쉘한테 시그 스탑 시그널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부모가 시그 스탑 시그널을 받아서 그 마찬가지로 이제 부모, 우리가 구현하는 쉘에 시그 스탑 핸들러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겠죠. 구현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시그 스탑 시그널을 이제 자식으로부터 온 것을 캐치를 해서 시그 스탑 핸들러를 이제 핸들러를 실행을 하게 되고, 그 시그 스탑 핸들러에서는 자식으로부터 온 시그널이기 때문에 자식한테 또 돌려줍니다. 그러면 자식은 이제 시그 스탑 시그널을 받게 되고, 시그 스탑을 하게 되면 이제 그냥 이제 쉘은 종료를 하는 그런 케이스이고요. 그리고 트레이스 10번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잡에서 이제 시그 텀을 보내게 되고, 이것을 마찬가지로 또 처리하는 과정들, 그렇죠. 이런 것들 이제 구현을 할 거고, 11번째 트레이스는 이제 자식이 자기 스스로한테 인터럽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이제 쉘인데, 쉘이 이제 자식 프로세스를 포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식 프로세스가 해당 이제 프로그램으로 교체를 하고, 그 프로그램 내용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한테, 그러니까 자식 프로세스가 자기 자신한테 시그 인터럽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시그 인터럽트를 보내게 되면 자식은 알아서 죽겠죠. 그렇죠? 부모에게 어떤 영향도 없이 자식은 알아서 죽고, 자식이 종료가 되면 이제 그때 시그 차일드 값이 이제 부모에게로 넘어오게 되죠. 왜냐하면 자식이 종료가 됐으니까요. 자식이 종료가 됐을 때 그것을 이제 거두어 드리는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12번째 트레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프로세스가 자기 자신한테 시그 스탑을 보내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식이 정지를 했으니까 이제 부모도 자식의 잡 상태를 스탑으로 바꿔줘야겠죠. 이 과정까지 진행하시면 이제 올해 시스템 프로그래밍의 쉘랩 실습은 종료가 됩니다. 설명 길었는데 한번 우리 같이 살펴봅시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한글로 해보면, 트레이스 8번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시그 인트를 부모에게 보내고 자식의 포어그라운드 작업을 이제 종료를 하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시그 인터럽트를 보낸 것을 이제 부모가 다시 자식한테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종료가 되고, 트레이스 9번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시그 스탑을 부모에게 보낼 경우 자식의 포어그라운드 작업을 이제 종료하는, 그리고 트레이스 10번 같은 경우에 백그라운드 작업 정상을 백그라운드 작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이제 처리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11번째 트레이스는 자식 프로세스가 스스로 시그 인트를 전송을 할 때 자식을 이제 거두어 드리는 거. 그리고 12번째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식 프로세스가 스스로에게 시그 스탑을 전송을 할 때 자식 프로세스의 시그 스탑을 이제 부모가 시그 차일드 값을 이제 받기 때문에, 시그널을 받기 때문에 해당 잡에 대해서 이제 잡 스테이트를, 우리가 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쉘에서 추상화한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프로세스가 이 쉘이라고 하는 곳에서 추상화가 될 때는 이제 잡으로 이제 추상이 되는데, 그 잡의 상태를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상태냐, 그렇죠? 그리고 정지를 한 상태냐, 그렇죠? 그리고 포어그라운드 상태냐, 백그라운드 상태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의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할 때 상태 정보를 이제 포어그라운드냐, 이제 백그라운드냐, 아니면 이제 스탑 상태냐, 이렇게 해줬을 때 여기 스탑 상태로 바꿔주는 것까지가 이제 12번입니다. 트레이스 8번을 여러분들 이제 보고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보고서에 플로우 차트를 어떻게 그리나요? 이런 것들
자, 요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우리 트레이스 8번의 그림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시그 인트 처리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사실 그 동작은 아니죠. 자식이 부모한테 시그 인터럽트를 보낸다. 사실 이건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면 부모가 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과장을 해서 자 한번 해보면 부모 프로세스가 이제 쉘이니까 포크를 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을 하고 자식 프로세스는 execv를 통해서 my interrupt 페어런트입니다. 저 뒤에 p는 자신의 인터럽트를 이제 부모한테 보낸다라고 해서 myint p라는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고 그러면 이제 시그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는데 이 시그 인터럽트는 누구한테 보내주나요? 부모한테 보내죠. 부모한테. 그래서 시그 인터럽트를 이제 커널을 통해서 커널 시그널을 통해서 이제 시그 인터럽트가 부모 프로세스에 전달이 되고 그럼 부모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 프로세스는 시그 인터럽트 핸들러, 그렇죠? 핸들러로 빠져서 시그 인터럽트 핸들러를 통해 이제 자식한테 킬 프로세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킬을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근데 킬은 시그 인터럽트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주고 그럼 자식은 해당 시그널을 받고 이제 종료를 당하겠죠. 그렇죠? 종료를 하면 부모 프로세스한테 이제 시그 차일드 시그널이 넘어가게 되고 그럼 시그 차일드 핸들러가 부모한테서 동작이 되고 해당 프로세스를 거두어 드리는 과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은 겁니다. 플로우 차트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좀 설명을 좀 한 번 더 드리면 포크와 execv를 통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시그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을 때 커널을 통해 자식 프로세스에서 부모 프로세스로 시그 인터럽트가 전달이 되고 그거는 이제 my interrupt p.c라는 프로그램의 동작인 거예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 인터럽트 핸들러를 통해서 시그 인터럽트를 이제 처리를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부모가 시그 인터럽트 받고 죽으면 안 되니까 자식한테 돌려줍니다. 그래서 자식이 종료가 되고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면 시그 차일드 시그널이 발생을 해서 부모한테 이제 시그널이 도착을 하게 되고 해당 시그널에 대해서 시그 차일드 핸들러를 통해 자식 프로세스의 최종 종료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보기 전에 한번 봅시다. my interrupt p.c 파일을 보면 시그 알람을 왜 해놓냐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다 완성하지 못했는데 인터럽트 처리를 못하고 있을 때 특정 이 잡 타임아웃은 이제 4초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4초 동안 아무것도 이제 자식이 종료가 안 된다. 그럼 누군가 종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람을 여기다가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자식 프로세스가 실행을 할 내용을 보면 get PPID, 그러니까 부모의 PID, 프로세스 아이디를 받아서 부모한테 시그 인터럽트를 보냅니다. 성공을 하면 이제 0보다 크겠죠. 그러면 성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에러가 뜨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계속 자식은 기다립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 무한 루프로 빠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 알람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동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시그널 목록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시그 인터럽트 컨트롤 C 누르는 건 이제 2번 그리고 시그 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번 시그 차일드는 17번 시그 스탑은 이제 20번 이렇게 총 62개의 시그널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을 다룰 거는 시그 차일드, 시그 인터럽트, 시그 스탑 그리고 시그 텀 이렇게 4개 정도로 이제 축약을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웨이PID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실까봐 웨이PID를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웨이PID는 총 3개의 인자를 받습니다. 3개의 인자를 받는데 weight과 웨이PID의 차이는 뭐냐면 그럼 weight이라는 함수 자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weight이라는 함수는 결국은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결국은 하고자 하는 일이 자식 프로세스의 리소스 종료된 자식 프로세스의 리소스를 처리하게 되는 거두어들이는 이제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wait 같은 경우에는 wait 함수의 경우는 그냥 무한정 기다렸죠. 무한정 기다렸는데 wait PID 같은 경우에는 특정 PID를 기다릴 수 있고 근데 여기에서도 옵션이 다양한 게
-1을 입력하면 임의의 프로세스라고 해서 PID wait 함수와 동일한데 wait이랑 이제 동일하게 구현을 하려고 하면 좀 정확하게 옵션을 이제 0으로 줘야 된다라는 이제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임의의 프로세스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다 -1을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정 PID를 갖는 프로세스를 기다리고 싶다라고 하면 PID와 일치하는 자식 프로세스를 기다린다. 결국은 내가 기다리고자 하는 PID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 PID 값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마이너스 음수값을 넣게 되면 이 음수의 값에 절대값 그 절대값을 씌운 PID와 그룹 ID가 같은 프로세스를 이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 PID에는 그룹 PID라는 게 존재를 한다라고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었잖아요. 그 그룹 PID에 같은 그룹에 있는 프로세스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같은 그룹에 있는 프로세스들을. 그리고 만약에 0이다. 0이라고 하면 웨이 PID를 호출한 부모와 같은 그룹 프로세스들을 기다린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음수냐, 양수냐, -1이냐, 양수냐, 음수냐, 0이냐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 이 두 번째 이제 요 옵션은 뭐냐면 자식 프로세스의 종료 스테이터스 값을 가져올 이제 포인터를 인자로 넣어주는 거. 이건 이제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가 문제인데 옵션 0을 넣게 되면 이건 무한정 기다리는 그냥 wait과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0은 이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0은 오늘 안 쓸 거예요. 뭘 쓸 거냐면 요 wait 노행. 자, 요 wait 노행 우리가 이론 시간에도 배웠는데 wait 노행은 결국 뭐냐면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특정 PID가 종료가 안 됐어요. 근데 다른 뭐 프로세스가 종료가 돼서 그 PID가 아닌 경우에는 무한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스킵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거두어 드릴 게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 이제 코드들을 실행을 할 수 있게 걸어놓지 않는다라고 해서 wait 도행을 쓸 거고, 그래서 기다리는 PID가 종료되지 않아서 즉시 종료 상태를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도 호출자는 멈추지 않고 반환값을 0을 반환한다.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게 여기서는 핵심이고 반환값이 0이라는 게 또 핵심이겠죠. 그리고 wait untraced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중단된 자식 프로세스의 상태도 이제 받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스탑, 시그 스탑을 받는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처리를 할 건데 그럼 그 옵션에 어떻게 요거랑 같이 넣을 수 있냐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결국은 요게 이제 비트 연산자 5어로 두 개를 이제 묶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W 뭐 가령 wait PID 하고 -1 그리고 뭐 스테이터스 하고 그런 다음에 wait 노행 그리고 비트 연산자 5어 wait untraced 이렇게 쓰시면 이제 특정 임의의 프로세스를 기다리는데 무한정 기다리는 게 아니고 체크는 하고 계속 이게 스킵 되는, 그리고 만약에 정지된 중단된 자식 프로세스의 상태값도 이제 받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 프로세스의 종료 상태를 확인하는 매크로도 우리가 이런 시간에 배웠는데 가령 이제 wait PID로 자식이 종료가 됐어요. 근데 그 종료 상태를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식이 정상 종료된 경우에 true가 되는 거고 그 경우에는 이제 wait exit status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exit 코드를 가지고 리턴을 했는지 종료를 했는지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wait if signaled라고 하는 요 매크로는 뭐냐면 시그널을 받아서 자식이 종료된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true가 되는데 그 경우에 요 두 가지 값을 이제 두 가지 함수를 또 쓸 수 있는데 wait terminal signal 그러니까 어떻게 종료가 됐는지
그러니까 터미널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있는 시그널의 번호를 리턴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wait term sig입니다. 그래서 wait if signaled와 wait term sig는 이제 얘가 먼저 사용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코드에서 실행을 해야 동작을 하겠죠. wait core dump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core dump를 만들었을 경우에 true를 리턴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자식이 종료돼서 이제 시그차일드를 보낸 게 아니고 정지해서 시그차일드를 보낸 경우이죠. 그래서 자식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이제 자식이 wait if stopped라는 매크로를 쓰게 되고 자식이 왜 멈췄는지에 대한 시그널 번호를 리턴을 하는 것은 wait stop 시그널 이렇게 요 매크로를 또 쓸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정지됐다가 다시 복귀를 했어요. 프로세스가. 그럼 wait if continued라고 하는 매크로를 쓰고 자식이 시그널을 받아 다시 실행된 경우에 요게 true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wait if와 w 이제 땡 매크로 간에 종속 관계가 있다라는 게 뭐냐면 요 wait if와 요 wait 그 밑에 있는 요 매크로들. 그래서 얘가 먼저 실행이 돼야 얘가 실행이 되고 얘가 실행이 돼야 얘네 두 개가 실행이 되고 얘가 실행이 돼야 얘가 실행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속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wait if exited일 경우에 wait exit status가 정상 동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연달아서 써야 된다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쉘랩 8번을 좀 진행을 해보면 트레이스를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죠. 트레이스 08번. 그래서 my interrupt P라고 하는 것을 실행을 하고 이제 종료를 하는 그런 이제 트레이스인데 잘 종료가 돼야겠죠.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my int p.c를 보면 자식이 무한정 돌기 때문에 그렇죠? 포그라운드로 자식이 무한정 돌기 때문에 부모가 퀴즈를 칠 수 있는 타이밍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시그 인터럽트를 부모한테 보냈을 경우에 부모가 자식한테 다시 인터럽트를 돌려주는 코드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구현 기능은 시그 인터럽트를 이제 자식으로부터 받을 때 포그라운드 작업을 종료하면 되는 거고, 트레이스 08번의 이제 동작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동일합니다. my interrupt p라는 프로그램을 포그라운드 형태로 실행을 시킨다. 해당 프로그램은 시그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프로그램이고 이걸 부모한테 보내죠. 부모한테. 그리고 시그 인터럽트 발생 결과 프로세스가 종료되고 아래와 같은 형태로 정보를 출력한다. 그래서 quit 명령을 통해서 쉘을 종료한다. 그래서 힌트를 좀 보면 wait PID 함수를 통해 부모 프로세스는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되기까지 기다리고 자식이 종료되면 처리해준다. 자식 프로세스의 종료 상태는 wait if exited, 그래서 wait exited exit status, 그리고 wait if signaled는 요거 자식 프로세스가 어떤 시그널에 의해 종료된 경우인지 확인을 하는 거. wait stopped 같은 경우에는 자식 프로세스가 정지된 상태라면 true를 리턴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현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그 인트가 발생을 하면 메인 함수에 등록되어 있는 시그 인트 핸들러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그 메인 코드에 요 시그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이 메인 코드에서 보면 여기 저 시그널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죠. 시그 인터럽트 시그널을 받게 되면 시그 인트 핸들러로 이제 점프를 해라. 그렇죠? 시그 인터럽트 핸들러가 지금 비어 있죠. 그래서 시그 인터럽트 핸들러 내부에 이제 포어그라운드 잡을 종료시키도록 코드를 구현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가이드 코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요 내용은 사실 우리가 교재에서 다 배운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먼저 코드를 조금 살펴보면 이벨 함수에서 여기에서 보면 원래 기존 이벨 함수를 확인을 해보면 그렇죠? 기존 이벨 함수에서는 일단은 아규먼트로 들어오는 것을 이제 커맨드 라인에다가 파싱해서 넣어주고 그때
그때 이제 백그라운드인지 포어그라운드인지를 이제 구분을 해주는데 그때 이제 빌트인 커맨드인지 아규먼트로 들어온 게 빌트인 커맨드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게 되고, 만약에 빌트인 커맨드가 아닌 경우에는 특정 아규먼트에 대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빌트인 커맨드가 아닌 경우에. 그러면 그 아규먼트를 받고, 그래서 포크를 한 다음에 PID에다가 자식 프로세스의 PID를 넣어주고, 그 PID가 0과 일치하면 EXECV를 통해서 자식 프로세스에 이제 아규먼트로 들어온 실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식은 이제 요 EXECV를 통해서 이제 자식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고, 부모 프로세스는 그 특정 PID, 자식 PID를 이제 잡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BG 파싱을 했을 때 뒤에 AND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요 AND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백그라운드로 스테이터스 값을 배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포어그라운드인 경우에 포어그라운드로 이제 배정을 해주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백그라운드가 아닌 경우에, 그쵸? 백그라운드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명시적으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ID 값을 wait과 동일한 기능으로 기다리게 되고, 만약에 자식이 종료가 됐다라고 하면 딜리트 잡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자식 프로세스로부터 시그 인터럽트가 부모한테 날라옵니다. 부모한테 날라오면 어쨌든 시그 인터럽트 핸들러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그 인터럽트에 의해서 부모가 종료를 당하진 않아요. 근데 부모가 종료는 안 당하는데 부모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자식은 무한 루프를 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성하는 굉장히 많은 좀비들을 이제 마주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것들을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겠죠. 자, 그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일단 시그널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여러 가지를 했었죠. 일단 여기서 보면 시그널 셋이라는 것도 이제 초기화를 해줘야 되고, 그 시그널 셋에다 시그 차일드를 추가를 하고, 시그 인트에 시그널을 추가하고, 시그 스탑에 대한 시그널을 추가를 해서 여기에서 보면 포크를 하기 전에 이 시그널에 대해서 블록을 해놔야 레이스 컨디션에서, 그러니까 경주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주를 여기 언제 어디랑 어디랑 한다, 우리가 배운 내용에 의하면 이렇게 여기서 블록을 해놔야 요 add 잡과 요 자식이 종료되는 요 사이에 시그 차일드 시그널을 받을지, 그리고 add 잡을 먼저 할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레이스 컨디션이 존재를 했었는데, 요거를 아예 명시적으로 블록을 해버린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블록하고, 자식 프로세스가 이제 포크를 한 상태에서 이제 자식 프로세스의 경우는 언블록을 해줘서 자유롭게 이제 왜냐하면 요 언블록을 해주는 이유는 자식 프로세스가 요 비트 벡터까지 그대로 상속을 하기 때문에 언블록을 해줘야 됩니다. 별도로. 요 언블록은 이제 자식에 대한 내용이고, 부모는 요 언블록에 상관없이 블록이 되어 있는 상태로 쭉 이어지다가 add 잡을 했어요. add 잡을 하면 사실 이제 더 이상 블록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언블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한번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면, sig empty set, 그래서 여기서 지금 PID도 sig set도 없네요. sig set t mask, 그렇죠? sig set t mask를 하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sig add set mask sig child, 그렇죠? sig add set mask sig int, sig add set mask sig t stop,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구현이 다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블록을 해야 되죠. sig 프로세스 마스크 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sig 블록을 하고, 어떤 값을 블록을 할 거냐면 요 마스크 값, 그렇죠? 마스크로 블록을 하고,
이 전 상태를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하려면 프리뷰 값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프리뷰까지 변수를 시그셋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받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자식이 여기에서 언블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그 프로세스 마스크에서 시그 셋 마스크, 그렇죠? 이렇게 셋 마스크를 해서 프리뷰 값으로 넣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언블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애드 잡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셋 마스크를 이제 프리뷰 값에 대해서 수행을 하면 1차적으로는 이제 다 애드 잡을 하는데, 그러니까 포어그라운드 잡이 포어그라운드 잡이 아니고 포크를 한 다음에 애드 잡을 하는 그 사이 가운데 이제 레이스 컨디션을 제거를 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명시적으로 웨이트 PID를 하지 않습니다. 왜 웨이트 PID를 하지 않냐면 웨이트 PID를 여기에서 해버리면 시그 차일드 핸들러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그 차일드 핸들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웨이트 PID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이벨 함수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 포그라운드 잡이 종료했냐 안 했냐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종료를 하면 어차피 시그 차일드 핸들러가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while문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while문으로 계속 돌아가고 if PID가 foreground PID 잡스, 그렇죠? 인 경우에 브레이크를 하게 됩니다. else인 경우에는 sleep 1초를 하게 되죠. 딜리트 잡도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딜리트 잡도 APID를 호출을 할 때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자, 요거 무슨 의미인지 한번 코드를 좀 살펴보면 백그라운드가 아닌 경우에 이제 포어그라운드잖아요. 포어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면 이제 프롬프트가 안 뜨겠죠. 그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뭐 ESREP, 뭐 Tshell 요 프롬프트가 안 뜨겠죠. 그러니까 계속 자원을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이제 환경을 계속 포어그라운드한테 제어권을 넘겨준 상태고, 그 상태에서 이제 부모는 뭐만 체크를 하면 되냐면 지금 포어그라운드 PID가 요 잡에 있는, 그러니까 잡 리스트에서 포어그라운드 PID랑 지금 내가 포크한 PID랑 같은지만 계속 체크를 하면 돼요. 왜냐하면 딜리트 잡을 하면 요게 잡 리스트에서 포어그라운드 PID 값이 없으면 0이 될 테고, 그렇죠? 있으면 그 PID가 지금 일치하는지를 체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포어그라운드 상태로 유지를 하려고 여기에서 while문 무한 루프를 돌리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요건 이제 근데 같지 않은 경우에 빠져나가는 이제 탈출문이고, 만약에 그냥 같은 상태라고 하면 그냥 계속 자는 거죠. 왜냐하면 프롬프트를 생략하기 위해서, 그렇죠? 프롬프트를 생략하기 위해서 계속 잠을 잡니다. 그래서 가로가 하나 빠졌네요. 그래서 여기 가로를 쳐주게 되면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라인 코드는 작성이 다 됐습니다. 뭐 이거 같이 작성을 해준 게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더 많은 코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그 차일드 핸들러를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시그 차일드 핸들러는 int child status 콜 0 PID t PID 여기에서는 이제 PID 타입을 그냥 하나 선언을 해준 거고, 일단은 시그 차일드 핸들러를 받게 되면 그래서 if 또 어떤 거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print f 잡 그리고 여기서 %d %d terminated by signal %dn.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PID2 저는 여기다 개행을 해 쓰겠습니다. JID 그래서 PID PID 웨이텀 시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어떤 시그널에 의해서 자식이 종료됐는지 알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child status.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자식 프로세스를 목록에서 제거하는 거는 그냥 딜리트 잡인 거고요. 그렇죠? 딜리트 잡스에서 PID를 이제 제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그쵸, 여기 딜리트 잡 맞나요? 네, PID 맞네요. 이 상태에서 여기 else 문을 하나 더 달아주는데, else 문 같은 경우에는 딜리트 잡스에서 PID 여기 있었네요. 자, 그래서 이 C 차일드 핸들러는 뭘 하면 되냐면, 결국은 자식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wait PID입니다. 그런데 이제 wait PID가 여기서 보면 자식 프로세스를 이제 종료를 대기를 하는데 어떤 자식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면 foreground도 있고 background도 쓸 거기 때문에 일단 -1로 넣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child status 값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w no hang w untraced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어떤 PID를 기다릴 건지 wait PID를 통해서 리턴 값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PID를 항상 이렇게 받아줘야 요 wait PID의 결과가 PID에 담게 되고, 이게 만약에 0보다 크면, 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while문이 계속 돌겠죠. 저 0보다 커야지만 PID가 존재를 하는 거고, 존재하지 않으면 이 시그 차일드를 빠져나와야겠죠. 왜냐면 여기 노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걸어놓지 않고 계속 돌리기 위해서 노행을 한 거니까 while문이 계속 돌 수 있도록 여기에서는 0보다 큰지를 체크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가로 하나 더 쳐야겠네요. 네, 그렇게 입력을 하시면 결국은 이제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됐을 때 이제 온전하게 처리를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써야겠네요. wait, 여기서 보면 자식 프로세스를 종료시킨 시그널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식 프로세스를 종료시킨 프로세스 시그널이 어떤 건지 체크를 하는 방법은 요 웨이텀 시그널과, 그쵸, 웨이텀 시그 값이랑 이제 종속 관계가 있는 요거겠죠. 그쵸, 웨이 시그널 또 어떤 시그널에 받아서 자식이 종료됐는지를 보면 웨이 시그 월드, 그래서 차일드 스테이터스를 입력을 하게 되면, 만약에 어떤 시그널을 받아서 자식이 종료가 된 거라고 하면 그 시그널 값에 의해서 true가 될 테고, 그 true 값을 이제 if문에서 참값으로 받아들여서 if문을 실행을 하게 되고, if문을 실행을 할 때는 그 해당 시그널 받은 것을 여기 리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작성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다 코드를 작성해 줄 거라는 기대는 이제 오늘은 하시면 안 됩니다. 물어보시면 설명은 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다 구현을 한번 해보시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저는 베이스라인 코드만 작성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는데, 요거 PID PID 하고 저 이렇게 0보다 커야겠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시그 인터럽트 핸들러를 또 구현을 해야 되는데, foreground 프로세스의 PID를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왜 저장을 해야 되냐면 이 자식 프로세스가 부모 프로세스한테 시그 인터럽트를 날렸잖아요. 그럼 그놈 잡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놈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PID T, PID는 foreground PID에서 지금 잡스에서 foreground에 있는 놈을 잡아내고, 그래서 PID 만약에 0이 아니고 0이 아닌 값을 가지면 그 어떤 foreground가 있는 거니까 그 foreground 녀석한테 kill PID 값을 시그 인트를 이제 날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시그 인트 해도 되고 시그 해도 됩니다.
왜냐면 시그 인터럽트 값을 받고서는 그 시그널 값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근데 전 명확하게 시그 인터럽트를 날려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메이크를 하시고 차일드 네 스타트 잘했네요. 차일드 스테이터스인데 차일드 스테이터스 하시면 자 근데 여기서 엑시 코드가 차일드 디파인 시그 널드 vt 쉘 네, 255 if 시그널 네, if 시그널드 네, 일단 메이크가 됐고 T쉘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my interrupt p를 실행을 하면 이제 부모가 이제 자식한테 그냥 싹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s드라이버 v 쉘 T쉘 그리고 트레이스 번호 8번.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제가 지금 쉽게 구현을 해서 잘 동작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을 하실 때 이게 막 계속 동작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잘 동작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구현이 됐는데 여러분들 이게 가끔 버벅여요. 버벅일 땐 요 S 드라이버로 체크를 하시면 제가 구현한 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버벅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직접 여러분들 T쉘 여러분 작성한 거 실행하시고 interrupt p 이렇게 입력을 하셔서 terminated by signal 2라는 메시지가 뜨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게 뜰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있어서 네, 저는 잘 뜨네요. 안 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뜰 때 있으면 간헐적으로 떴다 안 떴다 하는 거는 그냥 통과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간헐적으로 뜨기 때문에 S 드라이버도 간헐적으로 통과가 돼요. 네. 통과가 되면 무조건 통과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8번은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트레이스 8번의 S 드라이버를 수행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잘못되면 옵스라고 뜨고 성공하면 석세스라고 뜨잖아요. 그래서 요 킬 시그 시스템 콜을 보내는 이 시그널 요 킬 명령어를 잘 사용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PID가 0보다 크면 킬 함수는 지정 PID를 가지는 프로세스에다 전달하고 PID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프로세스 그룹에 그러니까 PID 값에다가 절대값 취하고 거기에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는 모든 프로세스에다 시그널을 전달한다. 그냥 우리는 일단은 그냥 PID에다가만 전달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8번은 구현이 됐고 9번은 이제 설명만 드릴 거예요. 이제 9번, 10번, 11, 12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구현하시는 겁니다. 하시다가 모르시면 물어보시고 자, 쉘렉 9번은 어떻게 되냐면 시그 스탑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식놈이 부모한테 시그 스탑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v my sig t sig stop p .c 파일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무한 루프를 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람을 걸어 놓은 거고요. 코드를 보면 kill get ppid 부모 프로세스한테 sig stop을 날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날린 다음에 무한정 자요. 무한정 루프를 돌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코드인데 여러분들 8번은 어떻게든 알람이 떠서 잘 종료가 되는데 시그 스탑은 에러 나면 다시 여러분들한테 제어권이 안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건 설명을 다 들으시고 구현을 하세요. 자, 보면 이제 시그 스탑은 컨트롤 Z를 입력하는 것과 동일한데 포어그라운드 작업을 이제 스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스 9번의 작동을 좀 한번 살펴보면 이제 자식 프로세스 스탑
부모한테 시그널 이제 스탑 시그널을 보내는 자식이 실행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잡 리스트를 출력을 한 다음에 종료를 하는 겁니다. 보면 마이 스탑 P라는 프로그램을 포어그라운드 형태로 실행을 하면 해당 프로그램 그 스탑 시그널을 발생을 시키는데 요 발생시킨 게 부모한테 날아가죠. 그럼 부모도 시그 스탑 시그널 핸들러가 필요한 거고, 그러면 발생 결과 프로세스가 정지되고 아래와 같은 형태의 정보를 출력을 한다. 그래서 잡 명령을 통해 아래와 같이 정보를 출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되게 애매한 설명이죠. 자, 명확하게 한번 다시 가봅시다. 그래서 시그 스탑 시그널을 받아서 잡 리스트에서 해당 잡의 상태를 스탑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트레이스 8번의 구현 방법과 마찬가지로 시그 차일드 핸들러, 시그 스탑 핸들러의 내용을 구현을 해야 되고, 시그 차일드 핸들러 함수 내에는 잡 리스트를 체크해 잡의 상태를 스탑으로 변경하고 정지시켜야 한다. 그렇죠? 이 정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가보시죠. 자, 일단은 시그 차일드 이게 좀 글자가 깨지네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wait if 시그널들을 받아서 시그 차일드 핸들러가 호출된 거 말고 만약에 뭐 스탑돼서 온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스탑돼서. 그러면 그 스탑된 경우도 결국 코드가 필요하겠죠. 어떻게 작성하면 되냐면 요거 if 문이고 그 밑에 하나 더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else if로 해서 wait if stop 든가요? 네. 이렇게 하나 더 작성을 해주면 그렇죠? 아주 속편하게 스탑드에 대해서 구현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스탑드는 어떻게 되냐 보면 네, if 스탑드 맞네요. 스테이터스 하고 그런 상태에서 요거 똑같이 구현을 해줘야겠죠. 왜 이걸 구현을 해줘야 되냐면 T실 레퍼런스로 가보면 요거에서 my T stop 실행을 해보면 요거 요 시그널에 의해서 얘가 종료가 됐다, 정지가 됐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거는 아이고 잠시만요. 네, 제가 종료를 해버려서 자, T쉘로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 my T stop P를 실행을 하게 되면 무한정 기다리죠. 네, 무한정 기다리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런 상태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스탑으로 인해서 온 거면 일단은 카피를 해서 붙여줘야겠죠. 근데 아까 여기에서 보면 스탑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딜리트 잡은 안 되죠. 딜리트 잡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스탑한 건데. 그 상태에서 얘랑 짝꿍인 애가 뭐냐면 시그 웨이트 스탑 시그, 그렇죠? 그래서 뭐가 얘를 멈추게 했는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일단은 메시지는 출력이 될 텐데, 여기에 메시지만 출력을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뭘 또 해야 되냐면 아주 오늘 계속 멈추네요. 네, 거기서 보면 이 상태 값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스테이트 값을 바꿔줘야 되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보면 잡 타입 자체에 이 스트럭트 내부 멤버로 이제 스테이트가 있고 스테이트 값은 지금 항상 뭐 백그라운드인지 포그라운드인지 백그라운드인지 5에 대한 이제 러닝 상태 말고 요 스탑 상태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 그걸 바꾸려면 요 잡 타입에 대해서 이 멤버를 접근을 해야 되고 그 멤버에 접근을 하려면 get 잡 PID를 하면 그 PID를 통해서 요 잡 타입을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get 잡 PID를 하면 요 잡에 대해서 그쵸? 여기서 보면 요 잡에 대해서 요 PID를 이제 잡 멤버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PID 하면 요거에 대한 이제 얘가 포인터이기 때문에 요 get 잡 PID라면 이 잡에 대한 해당 그러니까 지금 잡에 대한 상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추상화된 잡 어떤 스테이트를 다 가지고 오게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포인터이기 때문에 포인터 연산자로 멤버를 접근을 해야 되고 그 상태에서 스테이트를 이제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하면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면 요 잡 타입에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잡 타입에서 스테이트를 접근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걸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get 잡 PID 잡스 PID 하고 이 상태에서 스테이트 하고 요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걸로 네, 여기까지 알려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9번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10번은 뭐냐면 백그라운드 작업 정상 종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백그라운드 작업이 정상 종료되면 시그 차일드가 발생을 하는데 이 시그널을 받고 백그라운드 작업을 종료 처리해 줘야겠죠. 이때 핸들러에서 종료된 자식 프로세스가 사용했던 자원을 이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요 트레이스 파일을 보면 마이스핀 1이라는 프로그램 백그라운드 형태로 5초 동안 실행이 됩니다. 백그라운드 작업이 종료되기 전에 킬 시그 시스템 콜로 시그 텀을 발생을 시키고 시그 텀은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냥 종료가 되겠죠. 그러면 종료가 되면 우리가 아까 작성한 잡 terminated by 시그널 이게 메시지 틀렸게 될 테고 네, 제거가 되겠죠.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 다 10번은 구현을 해놨어요. 10번 어떻게 구현을 해놨냐면 요 딜리트 잡 그쵸? 딜리트 잡도 다 해놨기 때문에 APID로 하면 이제 자식 일단 거둬들여지고 그 거둬들여진 상태에서 시그널 받아서 종료된 거 아니고 스탑돼서 종료된 거 아니면 나머지 15번 그쵸? 시그 텀을 받아서 종료된 거기 때문에 시그 텀을 뭐 여러분들 작성할 필요 없이 그냥 else문으로 빠져서 딜리트 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되게 되고 APID 함수를 통해서 부모 프로세스는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되기까지 기다리고 이 자식이 종료되면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if exceeded 정상적으로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되었을 경우에 0이 아닌 값을 리턴을 하면 됩니다. 네, 여기에다가 하나 더 혹시 찝찝 하나 더 쓰시면 됩니다. if wait if exceeded 그쵸? 요거 하나 더 쓰셔서 여러분들 나머지 작업하셔도 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delete 잡스 PID 이렇게 하면 사실 이제 요게 의미가 없어지겠죠. 요게 의미가 없어질 텐데 아무튼 뭐 편하신 대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트레이스 111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식 프로세스가 스스로에게 시그 인터럽트를 전송을 하기 때문에 부모는 이 시그 인터럽트 핸들러가 부모에서 동작을 하진 않아요. 대신에 시그 인터럽트가 자식한테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 종료가 되겠죠. 그러면 종료가 되면 우리가 지금 시그 차일드 핸들러를 잘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시그 차일드 핸들러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종료되면 종료됐구나. 그래서 딜리트 잡하고 APID를 통해서 이미 다 거둬 들여졌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만약에 12번 같은 경우에는 자식 프로세서가 스탑 전송이 되고 그걸 처리하게 되는 트레이스입니다. 자신의 PID로 시그 스탑을 전달했을 때 정상적으로 시그 스탑이 처리가 되면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트레이스 11번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My Interrupt Self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확인을 해보죠. interrupt self.c 역시 마찬가지로 특정 시간까지 종료가 안 되면 알람을 통해 종료가 되고 get PID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이제 get PID를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자기 자신한테 sig interrupt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while문을 돌게 되는 거죠. 근데 sig interrupt 핸들러가 자식 프로세스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자식이 interrupt를 받게 되면 종료가 되겠죠. 그리고 my stop tstop.c 또 마찬가지로 get PID하고 sig stop을 자기 자신한테 보내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트레이스 8번과 트레이스 9번은 트레이스 11과 트레이스 12는 8번과 9번을 제대로 구현을 했다면 자동으로 통과가 됩니다. 자동으로 통과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고 보고서에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주의사항은 여러분들 너무 좀비 많이 만들면 안 된다. 네, 그거 꼭 명심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하다 보면 저도 좀비를 많이 만들게 되거든요. 그럼 PS로 항상 한번 제가 좀비를 만들어 볼까요? 네. 쉘을 너무 잘 만들어서 생성이 안 되네요. 네. 너무 잘 만들어서 못 만드네요. 네. 여러분들도 항상 PS 하셔서 네. 종료해야 될 게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과제는 이제 트레이스 0번부터 12번에 대한 이제 코드 포함해서 쉘렛 보고서 마찬가지로 다 구현을 하시고, 그래서 각 트레이스별 그리고 트레이스 쉘 레퍼런스에 수행한 결과 본인이 구현한 타인 쉘과의 동작이 일치하는 거 증명하는 거 S드라이버로 하면 되겠죠. V 옵션 사용하시고, 그리고 트레이스별 필요하면 플로우 차트 꼭 그리시고, 그리고 트레이스별 해결 방법에 대한 설명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출하셔야 되는 건 C 파일이랑 보고서 축해서 제출. 그래서 1번 쉘 파일, 2번 보고서에서 압축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돼요. 제출은 기한은 이제 11월 27일 금요일까지고요. 금요일 10시, 그러니까 다음 실습 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줌에서 더 자세한 광고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